자, 오늘 영상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요 책의 내용의 일부를 한번 소개를 하고, 오늘 장의 그 시황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주도 업종의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였던 게 이제 원전, 그리고 또 제약주, 그리고 방산, 에너지, 그래서 천연가스라든가 전력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하루였고, 오늘 업종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약주 2탄, 그래서 상승률로는 이제 신풍이 좋았고, 그 외에 이제 JW 그룹 쪽의 중해제약 외에 다수 이제 제약사들을 한번 오늘 검토를 해보고, 먼저 이 코스톨라니, 앙드레이 코스톨라니의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의 내용은, 일단 이 쓰신 분은 이 1906년 헝가리에서 출생했고 유럽에서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고, 이분은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그래서 이 경제 분야하고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먼 그런 분야에서 어떤 큰 실적을 낸 분이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고, 유명한 이분의 그 얘기 중에는 이렇게 산책하는 개화 주인, 또 코스톨란이 달걀 모형, 이런 내용으로 세간에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이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고, 또 각종 책이나 그 주식 경원에서 이렇게 인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 개화 주인, 달걀 모양이고, 이 달걀 모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분은 이 금리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 정점과 저점, 또 불황기, 호황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저점일 때 주식을 투자를 해서 금리 정점일 때 이제 매도를 하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금리 정점에서는 채권에 투자하고, 또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부동산을 투자해서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이제 부동산을 매도를 해라. 요런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분의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은,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투자자가 된다는 건 아주 멋진 일이다. 투자는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지적 행위이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정신적 체조이다. 그래서 이분은 투자 활동을 어떤 운동 개념, 또 예술의 경기라는 그런 얘기로 표현했던 분이고, 이 투자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으며 오로지 경험에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은, 투자에 관련된 지식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없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했던 분이고, 투자자들 가운데 일생에 적어도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손실과 수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실패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래서 실패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며,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사실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경제학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미술이라든가 철학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도 이런 성과를 낸 부분이 경제를 배우지 않은 비전문가도 이런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걸로 보여지고, 그림 골동품 등의 유가물은 인플레 심리가 만연했었던 시기에 각광을 받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가치도 새로 창조하지 않는다. 이 그림 골동품 같은 경우가 자체적으로 어떤 뭐 실적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 각종 보관료라든가 또 그런 기타 부대 비용들이 발생하는 종목이 이제 유가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유가물은 인플레 상황이 아니라면 투자 가치가 거의 없다. 원자재 투자도 마찬가지다. 오직 투기가 가능할 뿐이고 적절한 진입과 청산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반면 주식은 가치 증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 이 가치가 증식된다는 이런 얘기고, 부동산, 돈 많은 사람을 위한 투자 수단, 매매 비용이 크고 유동성이 떨어진다. 시장 조사를 잘 해야만 평균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주식, 진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유가물 부동산과 달리 장기적 상승 운동을 한다는 점이 주식의 장점.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백만장자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에도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되는 법은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두 번째, 유망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업가. 세 번째, 투자를 한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이분은 이 세 가지 이 정도로 한번 살펴봤고, 유명한 개와 산책 이 얘기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제 발전은 개와 주인이 항상 나란히 가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 너무 멀리 나간 개는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주식과 이 어떤 시세가, 주가와 그 기업의 그 가치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고, 먼저 주식이 시세가 그 가치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진다는 그런 뜻이고, 너무 멀리 나간 개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돈 플러스 심리가 추세를 맞는다. 그래서 돈과 심리의 어떤 그 기업의 추세는 돈이 공급되는 그 수요와 공급, 그리고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이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중기적 주식 거래의 영향은 돈과 상상력, 심리가 경제 기초 지표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경험상 유동성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9에서 12개월 내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상상력, 심리 이런 게 앞으로 1년, 2년 내에 어떠한 그 산업의 어떠한 부분이 이제 커나갈지, 예를 들면 뭐 로봇이, 또 AI가, 또 자율주행이, 이런 상상력에 의해서 이런 돈과 이런 상상력이 결합될 때 어떤 업종의 시세가 이 추세가 형성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금리 변동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분은 금리를 상당히 중요한 이 주가 상승의 상승 하락의 요인으로 보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라든가 그러나라는 말은 있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 금리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한 분이 이 코스토란이고, 이분이 생각하는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든 시세 변동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이 유일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고, 즉 고통의 결과이다. 그리고 운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 운도 어느 정도 있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하락에 대한 고통도 이겨내야 그 결과물이 어떤 수익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 증시 성공 전략과 증시에서 말하는 꼭지, 이 성공 전략은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 그래서 대다수 이 개인들이 쫓아가는 종목 말고 그들이 보지 않는 쪽에서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고, 금리 하강 국면에서 매수해야 하고, 매수가 끝난 뒤에 가격이 더 떨어져도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밀 가격이 떨어질 때도 사지 않았던 사람은 오르고 계속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 때에도 밀을 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게 결단을 가지고 그 종목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떨어질 때 또는 오를 때라도 그 주식을 사야 된다는 이런 뜻인 것으로 보여지고, 주식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증시에 관심을 갖게 되며 마지막 비관론자들까지 낙관론자로 바뀌면 증시 상승은 끝난다. 그래서 이거는 장바구니 들고 있던 그 주부들까지도 증시 객장에 나타나면 꼭지다는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을 한번 참조해서 마지막 그 비관론자, 또 주식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는 이제 증시의 끝물이다. 이런 뜻이고, 이분이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의 정보에 대한 생각은 은행가, 증권 브로커, 증권 관련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지 않는다.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얻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바와 반대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반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시세 변동과 관련된 보도가 가장 흥미 없다. 수급 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없다. 증권 증계인은 새로운 거래를 발생시키기 위해 고객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권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지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 절대 이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거래를 계속 발생시키기 위해서 고객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증권 증계인이나 각종 이제 증권 그런 쪽에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그 형태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와 반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얘기고, 뺐다 꼼뿔리 기정사실 효과, 이게 요즘 얘기하는 그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어떤 큰 이제 어떤 그 상승이나 주가가 상승하거나 또 하락하는 그런 이유를 이분은 이제 뺐다 꼼뿔리 기정사실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로 큰 수익을 낸 회사, 사상 최대 실적, 사상 뭐 최대 이익 이런 발표와 함께 주가는 떨어진다거나, 또 걸프전 발발과 함께 주가가 오르는 현상. 그래서 기정사실화 했을 때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어떤 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것은 그 다음 실적이 이 차상 최대 실적을 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최대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항상 꺾이는 흐름을 보이는 게 대체적인 주식 시장들이고, 또 위험, 공포 같은 게 실제 이제 걸프전이 발발할 것이다 했던 거와 걸프전이 전쟁이 막상 딱 터지고 나면 주식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르는 현상, 그런 것을 이제 뺐다 꼼풀리의 현상이라고 하고, 또 정보사회는 제대로 된 진단을 위해 모든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아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상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며 그에 맞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투자 조언, 추천, 또 소문들에 대한 이분의 생각은, 나는 어느 레스토랑에 가든 웨이터가 추천하는 메뉴는 절대 주문하지 않는다. 추천 메뉴란 결국 레스토랑이 빨리 팔아치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종목이나 투자 조언 또한 90%가 그렇다. 그래서 이분은 증권과 또 이런 어떤 애널들의 이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증권사들 또 추천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해서 이분은 큰 수익을 거뒀던 분이고, 그와 반대로 해서 큰 수익을 거뒀던 분이 이 코스톨란이고, 이분의 그 투자 조언 몇 개를 한번 살펴보면, 강세장에서 최악의 종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벌어들일 수 있으나 약세장에서는 최고의 종목이라도 수익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강세장과 약세장에서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우선 일반적인 추세를 보고 그 다음 주식을 선별하라. 그래서 항상 이분은 이제 추세를 봤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추세가 형성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조언을 해준 분이고, 과거에 사놓은 주식이 있는데 지금이라면 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그것을 팔아야 한다. 보유 종목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다시 사고 싶은 종목인지 검토해라. 만약 내가 1년 전에 샀는데 지금 또 1년 후인 지금 그 종목을 보고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종목이라면 가지고 있지만, 다시는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이 만약에 그 리스트에 있다면 그분은 빨리 팔아라.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 결정하라. 나는 차트 옹호자가 아니지만 이중 상승 또는 이중 바닥 차트 등으로는 도움을 크게 받았다. 그래서 이분도 차트를 어느 정도 본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바닥인지 또 이중 상승에서 상승과 바닥, 이런 차트는 항상 보는 분이 이제 포스톨란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 것이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래서 절대 누군가 추천하는 종목은 사지 마라. 증권가나 애널이 추천하는 종목은 절대 사지 말라는 그런 얘기고, 주식을 사놓은 뒤 누군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사놨으면 그 주식을 잊지 말고 계속 어느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다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봤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주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자신의 생각과 틀리게 주식이 움직인다면 즉시 팔아야 되고,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라. 어떤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고,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둬라. 그리고 오늘은 이 제약주 중에 한번 오늘 상승률이 좋았던 신풍제약. 이 신풍제약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낙폭이 이제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유의미한 그 어떤 임상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풍제약이고, 그 외에 이제 JW 제약이 오늘 상당히 이제 중외 제약이 11%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JW 쪽의 흐름이 아주 좋았고, 하지만 이 홀딩스라든가 이 생명과학은 이제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이고, 또 그 외에 이제 대다수 이런 종목들, 제테마라든가 옵티팜 이런 코스닥 종목에 있었던 종목도 경남제약 같이 이런 적자 기업이지만 이런 데도 6에서 7%대의 상승률을 보였고, 또 낙폭이 컸던 이 부강 같은 경우도 이제 6.9%대의 이런 상승률을 보였고, 그래서 요 몇 개 종목만 대다수 이 제약주들이 작년 내내 하락을 했고, 또 한번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제 급락을 하거나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또 그동안 소외됐던 제약주들이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대체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 이 제약주들. JW 중해제약, 이것도 지금 1월달에 36,000원 최고가에서 작년 1월부터 올 그 1월달까지 1년 가까이를 이제 하락만 했던 종목이 대부분의 이런 제약주. 하지만 1월 말일날 이제 최저가 이후에 쉬지 않고 이제 반등 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JW. 포항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해서 11월 달에 최저가까지 찍고, 그 뒤로 이제 9,000원 선에서 이제 계속 버텼던 종목이 옵티팜이고,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한 8% 가까이 이런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고, 이 제테마도 지금 6월 달에 이 42,000원 최고가에서 지금 1월까지 이제 주구장창 이제 하락만 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이제 15,600원에서 두 번의 바닥을 찍고 그 뒤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테마.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작년 3월 최고가인 3만원대에서 지금은 이제 만원대까지 이제 하락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이제 만원 밑을 살짝 이제 하회했던 그 만원 가격대를 계속 이제 그 만원대 위에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강약품.